수익률 450%를 달성한 성공 사례가 있다는데 연 임대 수익률 1억 원입니다. 1억이요? 예, 1억 원. 근데 그게 1년 단위가 아니고 월. 처음에 17억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5억 정도가 감정을 받은 겁니다. 어떤 그런 비법. 그렇지. 궁금하죠? 당연히 알려줄 수 좀 있죠. 알려주세요. 투자 수익률 450%를 달성한 성공 사례가 있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좀 믿기 좀 어렵겠지만, 네네. 우리 이제 지역 로컬에서는 그 부동산의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공시지가가 있고, 또 이제 거래 기준시가가 있기 때문에, 뭐 400%, 뭐 600%, 800%는 거짓 신화 같은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꿈에 달려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네네. 또 옆에서 이렇게 그걸 만쭉 지켜보고 조언을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네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 순천에서 순천이죠. 네. 예. 경매로 이분은 시작을 했는데요. 2015년 3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순천 행동은 그 문화의 거리가 네네. 있는 유명하죠. 곳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황금백화점도 있고 그 문화의 거리 그 사거리의 코너에 있는 네네. 토지는 112평쯤 되고요. 건물 5층 정도의 건물 되는데 이게 17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유찰이 되면은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30%가 네네, 가격이 할인되거든요. 떨어지죠. 그래서 네. 12억 정도의 물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른 분이 순천이 아닌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이 단독으로 입찰을 하셔가지고 12억 한 7천인가 8천 정도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보증금은 이제 한 5천 정도밖에 안 됐고 월세도 한 400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있었지만 주차장도 없고 왠지 그 조금 그 빈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살리기 어렵다라는 좀 저평가를 좀 그렇죠. 받았죠. 저희 순천 분들은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완전히 더 유찰이 되어서 네네. 한 40% 수준 되면 네네. 그때는 혹시 이제 모를까 이번엔 공격적으로는 아무도 안 받았을 거죠. 근데 이분은 받으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낙찰자분은 병원과 카페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차피 여기 임차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은 명도를 진행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상승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협의를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약간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3년 만에 임대료가 네. 보증금은 2억, 월 수익은 1,100만 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계획을 하고 그러면은 요 상가를 낙찰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 부분의 포부는 다시 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네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임대 수익률이 250%가 지금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이었죠. 네네. 작년 말쯤에 금융권에 다시 재감정을 의뢰한 겁니다. 우리 경매 그 물건의 특성이 뭐냐면요. 물건이 나왔을 때 그 감정 기준이 있고요. 낙찰을 받고 나서 다시 또 감정을 받으면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차이가 나면 당연히 추가 대출도 가능하고 당연히 전체 거래 매매 대금도 상승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다시 재감정했더니 이 감정이 처음에 우리 17억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5억 정도가 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 본인이 한 12억, 13억 샀으니까 네네. 거의 좀 2배가 뛴 거죠. 그래서 2배, 200%. 그래서 매매 수익률이 200%, 임대 수익률이 250%에서 450% 수준이 나온 거라 이겁니다. 지금 뭐 당장 시장에 내놔도 네. 팔릴 수밖에 없고 풀로 공실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만일 올해 그대로 그냥 임대 그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8, 9억 정도의 어떤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제 경매 사례긴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지금 경매 스쿨도 운영 중 아니신가요? 예, 저 경매 학원 스쿨도 좀 운영 중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갖고 네네. 경매로 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결같이 물어보는 건 과연 이렇게 좋은 물건을 성공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법. 그렇지. 궁금하죠. 당연히 알려줄 수 좀 있죠. 알려주세요. 그냥 그 제너럴한 즉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조금 저만했던 공식이 있는데 네. 일단은 현재 시세보다 조금 저평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지는 집을 짓는 곳이 대지잖아요. 네. 대지는 보통 우리 순천에서는 평당 얼마 정도 하죠? 다 다르지 않나요? 위치별로? 물론 다 다르죠. 우리도 뭐 10만 원짜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렇죠.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지는 뭐 100에서 한 200, 네. 이 정도 선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경매에 나간 읍성에 네네.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유스 호스텔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밑에가 대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목이 농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림조합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도 그걸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그 토지는 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농지란 이유로 2만 원, 3만 원에 평가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처럼 우리 부동산 감정을 해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대도시 또는 신도시 또는 도시 확장이 막 밀려오는 게 보여요. 네네. 하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 현재 지목과 현재 가치대로 감정을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미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를 보는 거죠. 따라서 분명히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싼 것을 보이는 거죠. 이처럼 이제 감정평가가 원래 시세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되는 것을 제가 우선 갖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토지 모양이 반듯하지 않다. 맞아요. 도로가 없다. 네. 옆에 보니까 대나무가 있다. 또 혐오하는 시설들이 있다. 바람이 잘 안 분다. 심지어는 뭐 한 5m 뒤에 묘가 있다. 붙어가지고 굉장히 기피하는 것들이 있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아무렇게 보지 않는 거죠. 네. 맹지가 길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길이 있지만 그게 즉 사장돼 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좀 더 분석을 좀 하는 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래 가치. 그래서 이제 개발 호재라든지 전체적인 그 우리 순천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개발 계획, 10년 개발 계획 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우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청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얼마든지 도로가 어떻게 개설되는지 다 나옵니다. 네네. 다만 시간이 없을 뿐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현지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게 저 역시 가장 힘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으로 이 부동산을 바라봐야 돼요. 네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이 아니라 이제 뭐 부산이나 또는 큰 도시 가게 되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식당들이. 막 줄 서서 먹잖아요. 네네. 외부에서 너무 보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처럼 그 자꾸 프랜차이즈를 하고 장사를 하신 분들은 외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지인들은 안 돼라는 부정적 시각이 맞아요. 많죠. 우리 부동산도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분들의 눈으로 봐서는 제대로 된 가치를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외부에서 반다면 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이제 이런 네 가지 정도를 보고 기본적으로 저는 경매 성공 케이스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도 저희 그 현지인이 아니고 외지 투자. 네,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예측을 좀 하셨던 것 같고 또 굉장히 과감하게 그렇죠, 되게 임차인들과 과감했어요. 어떤 네. 명도나 이런 부분을 좀 과감히 정리한 네. 부분이 있고요. 이분의 그 포부 계획이 뭐냐면 연 임대 수익료 1억 원입니다. 1억이요. 예, 1억 원. 근데 그게 1년 단위가 아니고 월. 월에 1억이요? 네, 월 1억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 정도는 다 맞지 않나요? 네. 그러려면 하나의 상가 건물당 1,000만 원씩 그죠.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걸로 네네. 계산해서 총 10개를 만들겠다는 10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뭐 1년 안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팔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10개를 완성해서 월 1억, 즉 연 12억의 순수익을 만들겠다. 근데 지금 한 4개인가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남았네요. 그렇죠. 네. 좀 더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네. 점점 더 경매 물건은 더 많이 쏟아질 것 같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의 어떤 달성 정도는 좀 더 앞당겨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이 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분이 잘 계획을 해서 어떤 400% 넘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왕이면 이 고장에서 잘하고 난 분들이 그런 좋은 물건을 잡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도 남기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것도 베풀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꼭 외지인들, 네. 외부 사람들이 그 좋은 물건을 사가는지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도 여수 요즘 너무 개발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고향이 여수라서 항상 느끼는 게 왜 저희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땅 하나 안 사놔서 다른 분들 집 외지에서 다 투자한 걸로 알고 맞죠. 있어요. 여수든 순천도 마찬가지인 네, 게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분들은 왜 현지인들이 외지인에게 좋은 투자처를 밀릴 수밖에 없느냐. 오늘의 이제 어떤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지인분들은 그 토지의 생애 주기와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뭐 냄새나는 개울천이었다. 또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달동네였다. 그래서 뭐 누가 거저준다도 안 가졌는데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산다는 것은 힘든 얘기죠. 그래서 그 원시적인 어떤 그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래서 외지인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부분, 그쵸. 따라서 넉넉히 외부인들이 와서 건물을 짓고 부자가 되는 꼴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제주도 그렇고요, 여수도 네네. 그렇고 굉장히 많은 유명한 투자처, 돈을 많이 수익하는 건 대부분 다 외국인, 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서울 수도권, 부산에서 많이 돈이 들어오지 현지 지인들은 못 삽니다. 제주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네. 날씨가 안 좋다더라도 바다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가격이 1,000만 원을 떴었어요. 특히 신공항 발표되고 나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정작 현지 주민들은 하나도 못 샀습니다. 자기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각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시지만 일단은 현지인 분들이 좋은 물건을 좀 샀으면 네. 우리 로컬 지역에서만큼은 그런 게 제 바람입니다. 결국에는 선입견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사에도 더 흥미로운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